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화냐 안정이냐,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6월 11일 열립니다. 30대 원내인 이준석 후보가 과연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될 것인지, 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지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당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과연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가 막판에 이른바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새로운 뒤집는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70%, 일반 시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한 걸 가지고 당 대표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당원들이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당원 투표는 32만 8천 명의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고, 모바일 투표를 혹시 못한 그런 당원들 대상으로 9일, 10일 이틀 동안 또 ARS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당원 투표 70%고요. 일반 시민 여론조사 30%는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를 합산을 해서 1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선출됐다라는 것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이른바 이 국민의힘 보수 계열에서의 새로운 세대 교체의 이 거센 흐름,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제로 이 당원 투표에서도 현실화해서 나타날지 상당히 좀 주목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주말을 거치면서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 특히 이제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어떤 이 대결 양상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이준석 후보를 강하게 공격을 했죠.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후보가 이른바 윤석열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내가 당대표가 돼야 윤석열 전 총장 등을 이른바 통합하는데 무리 없이 통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후보들 5명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당으로 불러들이는데 찬성한 사람 이준석 후보가 유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이 뭐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가 세계적으로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검찰 조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지금의 어려운 정국을 잘 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지난 4일 만났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좀 디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당으로 다시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경원 후보는 이 두 부분을 묶어서 김종인, 이준석 부분을 묶어서 윤석열 배제를 하고 있다. 결국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야권 통합 힘들어진다. 내가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야권 통합을 할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이 문자투표, 자신을 비방하는 문자투표 부분을 주말을 거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 명부가 유출이 돼서 이준석을 비판하는 그러한 문자들이 당원들에게 다 뿌려졌다. 이것은 특정 후보 캠프에서 이 명부를 입수해서 뿌린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 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의 행간을 잘 읽어보면은 결국 여전히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돌풍, 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나경원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다른 후보들이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강력한 후보, 앞서가는 후보다라는 얘기를 말은 안 하지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행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비방하는 문자 이런 것들이 당원들에게 발송됐다라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이제 앞서가는 후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세를 다른 후보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일단
현재 진행되는 이 흐름을 냉정하게 봤을 때 여전히 이준석 후보의 강한 바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일반 민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변화의 요구 같은 것들이 워낙 거세게 일었고, 이런 바탕에는 결국 이제 세대 교체와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그런 바람들이 여기에 좀 투영돼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의 상황과 약간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해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이른바 내곡동 생태탕 등의 많은 문제를 이른바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쳤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상황으로 오세훈 후보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이 그 당시의 흐름과 좀 유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일종의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그 여권 여당 후보를 혼내줘야 된다라는 이런 바람을 타고 그냥 쭉 오세훈 후보가 갔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이 당대표를 뽑는 선거도 마찬가지로 내년 이 선거를 봤을 때, 내년 대선을 봤을 때는 2030 세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한 그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이준석이라는 그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호우가 있음에도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2030 세대와의 어떤 연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강한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뭔가 국민의힘에 그동안에 있었던 고루하고 변하지 않는 좀 답답한 이미지, 꼰대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 좀 뒤집어서 뭔가 좀 새롭게 바꿔보자. 이준석 후보가 됐을 때에도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고 어떻게 될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바꿔보자. 이러한 흐름이 워낙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 불안감, 또 야권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의 그런 불투명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함에도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제가 보는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의 흐름입니다. 지난 예비경선 때, 1차 예비경선 때의 결과보다도 어떻게 보면 본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을 가능성이 점점 좀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월 1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막판에 정말 다른 후보들이, 나경원, 주호영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이 막판에 엄청난 이른바 변화를 통해서 뒤집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준석 후보의 현재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현재로선 판세를 뒤집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